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하면서 여긴 가족회사 채용비리 878건 적발. 채용비리, 선관위 채용비리 일파만파, 간부 자녀 채용하면서 수백 명 탈락, 이겁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냐면요,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시험은 공정하게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공무원 그 직을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단돈 몇천 원짜리 컵밥 그 밖에서 서서 먹으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밤새워 공부했던 다른 수험생들은 그럼 바보요? 예? 선관위 고위층 자녀들은 그냥 세자고 공주고, 노량진 학원에서 열심히 컵밥 먹으면서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했던 애들은 바보라 이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자, 이 파이낸스 투데이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체,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하. 경력, 경쟁 채용, 이 경쟁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 경력 편파 채용, 경력 불법 채용이죠. 290일의 전수조사해 봤더니 모든 회차에 걸쳐서 878회 규정 위반이 있었다. 또 김세관 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구체적으로 이거 특정해서 박아버려야 돼요. 기사에서. 완전히 이거 막 망신 줘야 돼요 사실은. 김세관 전 사무총장 장관급 아들이 딱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들이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 자, 그럼 이 아들 지금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지. 안 잘라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응? 인천 강화군 선관위 아들 알아서 집에 가. 응? 아버지 잘 만나고 아빠 찬스로 지금 편법 불법 채용된 거 아니에요? 스스로라도 창피해서라도 좀 그만두겠다. 어? 근데 그 결혼식 할 때 축의금 받아준 아저씨들이 옆에 앉아있는 모양이지? 그럼 그 아저씨들이 이거 부당한 지시해도 다 하겠지. 어? 이거 투표함 저리 가져가. 개표함 이리 가져와. 그 부당한 지시해도 다 하겠지. 왜? 자기가 부당하게 채용됐으니까. 자기 결혼할 때 다 축의금 받아준 아저씨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어? 그게 공정한 업무 집행이 되겠냐고. 젊은 친구가 말이야. 인생 그렇게 살고 있어? 아버지 아빠 찬스로 인천 강화군 선관위, 이 방송 보는 인천 강화군 선관위에 있는 그 아들 각성하고 사표 쓰고 나가라고 빨리. 송봉섭 전 사무차장 차관급 충북 선관위,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작년에 제가 이 상세 내용을 뉴스 브리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합니다. 충북 선관위 담당자에게 전화해. 응? 당시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을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파렴치한 자 송봉섭이. 자, 그러면 딸 이 방송 보고도 잘 들으세요.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딸 빨리 사표 쓰고 집에 가. 응? 아빠 찬스로 그렇게 편법 불법으로 채용되어서 거기 근무하면은 편안하게 근무할 것 같지. 옆에 다 자기 삼촌 같은 사람이 다 앉아 있는 거지. 응? 그럼 그 삼촌 같은 사람이 저 투표함 이리 가져와, 개표함 저리 가져가. 부당한 지시에도 하겠지. 응? 왜? 본인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채용됐으니까. 아빠가 차관급인 사무차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청춘을 보내나? 그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공무원 시험 밤새 공부하는 그런 같은 청춘들에게 미안한 생각 안 드나, 딸? 인천 강화군 선관위, 충북 선관위에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과 딸, 당장 오늘부로 사표 쓰고 집에 가. 젊은 친구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나? 근데 그 밑에 사진 보세요, 여러분. 김용빈 사무총장입니까, 지금? 엄정 중립,
공정관리. 야, 저 사진 저거 끝장 아닙니까? 엄정 중립, 공정관리 좋아하시고 있네. 엄정 중립이 아니라 엄정 편파, 공정관리가 아니라 불법관리. 이거 아니에요? 저 중앙선관위에 있는 저 현판을 그냥 때려 부숴버리고 바꿔야 돼요. 엄정 중립이 아니라 엄정 편파, 공정관리가 아니고 불법관리. 참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감사원이 이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건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 마피아 조직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증거 인멸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이잖아요. 또 여기 보면 박찬진 전 사무총장, 이 장관급입니다. 본인이 차관급이던 사무차장이었던 2022년 당시 자녀가 경채에 합격해 직접 전입, 이걸 선관위 어디로 전입 승인을 자기가 셀프 승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딸인가 아들을. 그래놓고 보고를 안 해요. 보고. 중앙선관위에 보고도 안 했어요.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보도가 작년에 잇따르자 사실을 결국 시인.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관위 직원들 전체를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관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요. 자기 업무를. 응?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 중앙선관위 이 최고위층 이 자들이 썩어 빠진 거예요. 장관급, 차관급, 김세환. 또 누구예요? 이름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합시다.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 차관급, 김세환, 박찬진, 송봉섭 이 세 사람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법 처리 받는지 한번 봅시다. 자, 뉴데일리 기사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면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하면서 여긴 가족회사 채용비리 878건 적발.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 또 나옵니다. 인천 강화군청에서 그러니까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이 인천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인천 선관위로 경력 채용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서울일 거 아닙니까? 관사를 왜 무상으로 제공했느냐? 집이 서울이니까 인천 선관위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권 지역에서 직장 출퇴근으로 1시간은 기본이고요. 보통 1시간 기본입니다. 1시간 반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세자님을 위해서 없던 관사도 마련해서 만들어주는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자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엄벌에. 근데 엄벌에 쳐야 되는데 재판 받으러 가면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판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판사가 또 봐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재판부나 헌법재판소나 선관위나. 또 송봉섭 이야기도 또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뭐냐? 딸을 충북 단양군 뭐 선관위로 보낸다고 했죠. 거기에 면접시험에 내부위원만 집어넣어서 내부위원만 딸 특채를 위해서 면접시험 등에 참여하는 비다수 경쟁 채용을 실시했다. 송봉섭 전 사무차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비다수 경쟁 채용. 또 그 밑에 보면 시도 선관위의 특혜 채용 사실을 인지하게도 뭉개버렸다. 하나의 사례로 2021년 9월 경남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 투서가 있었는데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지칭하며 묵인. 이건 뭐 거의 뭐 조폭 수준이네. 거의 카르텔. 응? 카르텔. 또 보세요. 이거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공무원을 의원 면직, 퇴직시키고 116명을 임용했는데 이 116명 중에 선관위 소속 직원의 친인척이 6명이다. 즉 무슨 소리냐. 주요 선거를 앞두고요. 한 100명 정도를 특채를 하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직에 있던 사람을 특채를 하는데 이 중에 한 10% 정도를 살짝 직원들 자녀로 집어넣는 거예요. 100명 뽑으면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한 5명 정도를 살짝 넣어가지고 특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거 완전히 죽이는군요, 완전히 이거. 어? 이런 식으로 큰 선거를 앞두고 100명씩 뽑으면, 그러니까 선거 사무가, 업무가 과중하니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한 100명 뽑자.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5%에서 10%를 살짝 직원 자녀로 넣는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을.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지금 직원 자녀가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사해서 들어가면 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모, 앉아있는 사람이 삼촌, 아저씨 또는 친인척 있으니까 그 젊은 직원들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은밀한 위법적이나 불법적인 지시를 하면 그 이행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안에서 양심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양심선언 했다가는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테니까. 꿀밤 맞을 테니까. 그러니까 불법이고 편법인 줄 알면서도 그 선관위 업무를 하고 있겠지.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특채, 불법으로 특채된. 여기 보면 강원선관위 과장, 이자도 이 사법 처리 받아야 됩니다. 강원선관위 과장의 경우 2015년 3월부터 2023년 거의 뭐 8년 가까이 해외를 124회 출국했는데 817일을 해외 체류하고, 이 왜 해외 체류를 했죠? 응? 183일은 무단 결근, 허위 병가, 공가, 휴가 처리됐는데 실제로는 모두 정상 근무 처리, 급여 3,800만 원을 챙겼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자, 그런데 헌재가 어제 감사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이 말은 그럴듯해요.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를 행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헌법기관으로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법적인 어떤 지원을 합니다. 근데 감사원도 독립적이지만 이건 행정부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헌법재판소가 어제 결정문 낸 거 보면 이거예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가 없다. 어제 있었던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를 했어요. 즉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에 대한 감찰을 할 수가 없다. 직무감찰 하지 마라. 재판부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실시한 그래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다. 자, 그러면 선관위가 사고치면 누가 감사해요? 선관위가 뭐 하나님이에요? 선관위가 사고치면 누가 그러면 감사하냐고. 선관위 내부에 뭐 감사할 수 있는 자체 감사하겠다고 둘러대겠지만 가족 회사인데 뭐 패밀리 카르텔, 패밀리 컴퍼니. 응? 그럼 선관위가 사고치면 누가 감사해요? 이게 지금 이런 판결을 선고를 어제 헌법재판소가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이 부실하고
폐쇄적인 선관위를 만드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에 보면은 막 나가는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 판결을 냈는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 결과는 뭐냐?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된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죠. 예, 저 기사입니다. 저 기사의 핵심은 뭐냐?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된다.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된다. 저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선관위가 직원들 채용하면서 완전히 편파 불법으로 직원들 채용하는데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자정 기능이 없어요. 지금 선관위 안에.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선고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선관위는 얼씨구 좋다. 이제 감사원 오지 마.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폐쇄성이 더 짙어지고 어떻게 되는,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거칠게 말씀드리면 거의 묻지마 조직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선관위의 실태이고 선관위의 위기다. 이걸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소가 그 제도적인 헌법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선관위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채용 비리가 발생하거나 또는 투개표 업무 사례 업무를 부실하게 하거나 뭐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부정선거에 가담하거나 이러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못한다는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그러면 선관위를 견제 감시할 수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왜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냈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비상계엄 시기가 아니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손을 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한번 수사하겠다고 영장 청구하면 그거 발부돼요. 거의 다 기각되잖아요. 왜? 판사들이 다 지역 선관위원장 출신들이 많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선고를 내는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상계엄을 해야만 선관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이번 기회에.